스테이블 코로너리 아트리 디지즈는 이제 옵티멀 메디컬 테라피가 퍼스트 초이스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이 되면 의심이 되면 이제 약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그 뒤에 이제 검사를 쭉쭉쭉 해보자는 식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거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요런 그 스테이블 코로나 아트리 디지즈의 중요한 스터디 중에 하나 스콧 하트 스터디를 보시면 CT를 찍었던 환자들 중에 거의 대부분 5분의 4가 스몰 베슬 디지즈나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에 의한 스테이블 엔지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시술을 하고자 하는 환자들보다 시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심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 아트리 시스템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마이크로 베슬의 디스펑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에피카디얼 아트리는 FFR 제거, 프레셔 풀백을 통해서 어디가 병변인지 치료를 하겠지만 이런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은 CFR IMR을 측정을 해야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피카디얼 아트리와 마이크로 베스큘레에 따라서 FFR IMR을 나눠서 하신다는 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코로나 아트리 디즈가 있으면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 베슬 스파스틱 디지즈, 코로나 아트리 옵스트럭션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서 앞쪽에 있는 두 개를 코로나 베스큘라 디스펑션을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CFR은 뭐 아까 고성민 교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방법으로 이제 전체 코로나 아트리의 프로 리저브를 측정하게 되고 맥시멈 하이퍼레미아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프레셔에 따라서 플로우가 증가하지 못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지즈가 되겠습니다. 이 CFR이 떨어지는 것은 이렇게 예후의 예측 능력이 있다는 것은 뭐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다들 잘 알고 계신 내용일 테고요. 저희들이 그동안 트래디셔널하게 스테이블 엔지나 ACS MI라고 봤던 옵스트럭티브 에피카디얼 아트리가 있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non obstructive coronary artery disease는 예전에 신드롬 X 아니면 뭐 정상입니다라고 얘기했던 환자들이 저희들이 요새는 에이노카, 아이노카, 미노카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디즈 엔티티처럼 만들어져서 관심을 가지게 되게 됐습니다. 이런 아이노카, 이노카 환자들은 뭐 다들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습니다. 티피컬 엔지나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여성분이 많고 다른 이제 원인들을 잘 감별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여러 병원 떠돌면서 괜찮다는 얘기 듣고 약 먹어도 괜찮고 검사도 여러 번 하고 엔지오도 한두 번씩 더 했고요. 약도 이것저것 다 드셔보셨고 뭐 괜찮은데 계속 아프다고 하니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그래서 병원 떠돌게 되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런 엔도셀리얼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 테스트는 별로 해본 적이 없는 어려운 환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 퍼블리케이션에서 보면은 프리밸런스는 한 41%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티티를 나눠보면은 마이크로 베스큘라 엔지나 베소스파스틱 엔지나 믹스드 넌 카디악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브리칭도 이제 살짝 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을 결정하는 인자가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스트럭처럴 메커니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베스큘라 스머슬, 그다음에 주위에 마이카디움에 의한 컴프레션까지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고 또한 펑셔널 메커니즘으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과 베스큘라 스머슬 하이퍼 리액티비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래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섞여 있어서 헤트로지너스한 환자들이어서 이제 측정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까 보여주셨던 non-invasive diagnostic testing으로 PET, MRI, 뭐 에코 등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non-invasive 테스트는 사실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을 특정해서 검사를 할 수는 없는 한계점이 있겠고요. 인베이시브 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잘 하는 엔도셀리아 디스펑션, 뭐 스파즘 테스트 이런 걸 할 수 있겠는데 아세틸콜린은 우리나라에 쓸 수가 없으니까요. 스무스 머슬에만 작용한다고 알려진 얼고노밀을 통해서 배수 스파즘 정도만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약간의 한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고노밀 테스트를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아세틸콜린 테스트를 한 거를 이제 동영상을 보면 이제 요 정도를 이제 엔도셀리아 디스펑션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이제 마이크로 베스큘라 디스펑션에 대한 테스트로는 뭐 서머 다일루션은 CFR, IMR 측정을 하고
도플러 와이어는 CFBR이나 HMR을 측정하게 되겠고요. FFR을 통해서 에피카드 컨스트릭션을 룰아웃을 하고 컷오프는 이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IMR은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제 많이 보셨던 데이터 스테미에서 컬프리 아트리의 IMR이 증가되어 있으면 예후가 좋지 않다. 마이크로 옵스트럭션을 시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지명 선생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CFR과 IMR이 측정을 해보면 CFR이 낮고 IMR이 높은 환자들이 가장 예후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IMR의 예후적인 예측 능력이 있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재고 있는데요. 좀 조만간에 이제 빨리 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들어왔으면 좋겠고요. 공식은 뭐 이렇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다 서무 다일루션을 측정하고 계실 텐데 뭐 유럽에서는 도플러도 많이 써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이 측정을 한 다음에 아세틸콜린 챌린지를 해서 엔도셀러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다 측정을 하고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한다고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에 있는 환자들의 이제 제일 대표적인 트라이얼은 코미카 트라이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n-obstructive CAD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서 프레셔 와이어를 통해서 노멀 피지올로지,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 노멀 피지올로지 이렇게 나눈 다음에 다시 베소 리액티브 테스트를 해서 엔도셀러 디스펑션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베소스파스틱, 마이크로베스큘러 엔지나 넌 카디악 이렇게 이제 환자를 세 군으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눠서 환자를 치료를 해보면 보시면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이그노스틱 서튼티가 18%에서 82%로 상승한다는 것이 가장 좋고요. 환자한테 당신의 통증은 심장이다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걸 통해서 환자한테 퀄리티 오브 라이프와 심텀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을 측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제게 나온 리뷰를 보시면 엔지나가 의심이 되면 non-obstructive epicardial coronary artery disease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펑셔널 테스팅을 통해서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 스패즘, 엔도셀러 디스펑션, 에피카디얼 코로나리 스패즘, 마이크로카디얼 브리징 이렇게 나눠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요거를 이제 적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얼마나 그 스파즘 테스트를 하고 나서 좁아지는지에 따라서 90% 이상이면은 에피카디얼 코로나리 스패즘, 나머지는 엔도셀러 디스펑션 이렇게 나누고 나머지는 IMR, CFR 값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요. 마이크로베스큘러 스패즘은 증상과 심전도 변화가 있는데 코로네리는 비슷한 이런 거를 이제 나눠서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환자를 치료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트리트먼트는 이런 환자들 제일 이제 상단에 있는 것은 스태틴, 엑서사이즈, 웨이트 로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약으로 치면은 그 다음은 서브링구얼 NIG고 그 다음에 AC 인히비터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CCB를 굉장히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외국에서는 CCB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세컨 라인으로는 그 다음은 라놀라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딜티아젬 최근에 이제 에디트 CMD라고 제 이미징이 실렸는데요. 아까 프로보케이션 테스트하고 IMR, CFR 재가지고 이상 있는 환자들이 딜티아젬을 트라이를 해봤는데요. 결과는 딜티아젬이 효과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파즘도 계속 있고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도 개선이 전혀 안 돼서 딜티아젬에 대한 저의 생각을 굉장히 많이 바꿨던 연구가 되겠고요. 그러면 뭘 써야 될까? 라놀라진은 이제 마이오카디움을 건드리는 겁니다. 이스케미아가 있으면은 마이오카디움 내 소듐 오버로드가 생기는 요걸 해결해 주겠다는 거고요. 요걸 이제 라놀라진 트라이얼을 한 걸 보시면은 CFR이 좀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에는 라놀라진이 없으니까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진 트리메타지딘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보면 뭐 이런 트라이얼도 있긴 한데 데이터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케이스 하나 보시면은 뭐 CT에서 이 정도 보여서 엔지오를 봤더니 이제 슬로우 플로우 이승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슬로우 플로우 보면 예전부터 이제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이라고 얘기를 해오셨는데
실제로 재보면 이제 IMR이 3.34로 굉장히 증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모 회장님이신데 트리메타진 드시고 아주 매우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로나 마스큘러 디스펑션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텐데,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하프페프 환자들입니다. 하프페프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베스큘러 디스펑션처럼 굉장히 헤테로지너스한 파퓰레이션이 될 것 같고요. 이 환자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마이크로 베스큘러 디스펑션도 이제 헤프페프와 이렇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이제 여러 연구들이 있고요. 오토시 데이터를 보시면은 하프페프가 있는 환자들에서 단위 면적당 마이크로 베슬의 수가 굉장히 적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프페프도 코로나 마스큘러 디스펑션과 연관이 돼 있겠구나. 그리고 하프페프가 있는 환자들에서 CFR과 IMR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 IMR이 굉장히 증가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 데이터에서도 다이스톨 디스펑션에 따라서 CFR 값이 이제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것이어서 코로나의 플로우와 하프페퍼와 연관이 있고요. CFR의 값에 따라서 하프페퍼의 예후도 달라진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측정해 보면은 환자의 이제 예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5세 남자분, HCMP 환자분인데 두껍고 MRI 찍어 보면은 레이크 가들린 인스먼트가 굉장히 심하시고요. 조직에서 보면은 파이브로시스 심하신데 이분도 이제 엔지오를 해보고 IMR 지금 CFR과 IMR이 이제 낮고 증가되는 걸 보실 수 있어서 이렇게 굉장히 심한 HCMP 환자도 이렇게 마이크로베스큘러 디스펑션과 연관이 돼 있고 예후 예측 능력이 이제 같이 맞아 들어간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하프페프 환자들에서 이제 명약인이 다파클리플로진이 CFR과 IMR의 이제 변화와 연관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동물 데이터는 봤는데 사람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